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2장의 제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능력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행위능력은 의사능력과 밀접한 연관하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적자치 원칙을 공부했죠. 여러분, 이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이념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죠? 이 사적자치는 의사능력, 즉 자기의 행위의 의미를, 자기 행위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 이거를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의사 무능력자에 의해서 체결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의사 무능력자는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률 행위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능력 개념만으로는 이 변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의사 무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무능력을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해당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면 그 뒤에 이루어진 거래가 모두 무효로 돼서 결국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보호 대상이 되는 획일적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상대방으로서도 그 점에 유의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자,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행위능력 제도입니다. 즉,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능력 개념의 한계를 극복해서 일정한 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말들을 몇 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정신능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세의 천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30세의 정신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있다. 이 두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든 모두 권리 능력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7세의 이런 천재는 그가 천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제한된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30세의 정신 능력 상실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등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행위 능력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 17세의 천재는
의사 능력자이죠. 그런데 이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등의 선고를 받는가와 상관없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자, 이 세 능력의 개념들을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제한 능력자의 유형인데요. 여기에서 먼저 미성년자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연인 외에 이 법인,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개념은 법인과는 상관이 없는 자연인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은 어떨까요? 원칙은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법률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또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있어서 그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통하든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하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보겠습니다. 1차적인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차적인 법정 대리인인데요. 2차적인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후견인을 두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권한은 동의권, 대리권, 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제한 능력자의 유형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보겠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의 개념인데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이런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죠. 지속적으로 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이런 지속적이라고 하는 이 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서 보는 피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점에서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청구권자에 해당을 합니다.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이 종료되면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은 효력이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성년 후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인데요. 우선 원칙을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이죠. 이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다음으로 예외입니다. 예외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에서 이 법정 대리인을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고요.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대리권, 취소권인데요. 여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리권, 취소권,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한능력자의 유형 중에서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우선 개념인데요. 가정법원은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피성년 후견인과 구별이 되죠. 일정한 자 청구에 의해서 이 한정 후견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청구권자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정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한정 후견이 종료되면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은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효력인데요. 원칙은 피한정 후견인은 스스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이 이 한정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한 법률 행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는 한정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라라고 가정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동의 유보라고 하는데요. 동의 유보, 네, 동의 유보라고 하는데요. 이 동의 유보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호자를 보겠습니다. 보호자는 한정 후견인입니다. 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 취소권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동의 유보, 네, 이 범위 내에서는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특정 후견과 후견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정 후견 개시 또는 후견 계약 체결로 인해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류의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특정 후견입니다. 특정 후견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이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특정 후견 제도는 일정 기간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 또는 한정 후견 제도와 구별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 계약입니다. 후견 계약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이 후견 계약은 피보호자 스스로가 계약에 의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별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취소 여부는 오로지 제한 능력자 측의 태도에 달려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죠. 여기에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의 근본 취지, 즉 제한 능력자의 보호,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보호, 이것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법 15조에서부터 17조까지의 규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대방 보호 제도를 보겠는데, 우선 이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는 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소극적인 권리로서 확답 촉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 문제된 법률 행위를 취소할 겁니까? 아니면 취소하지 않을 겁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제한 능력자 측의 마음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 권리를 소극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확답 촉구권의 의미는 사실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으면 민법은 상황에 따라서 추인한 것으로 또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으로 적극적 권리입니다. 이 적극적 권리는 계약인 경우와 단독 행위인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계약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계약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철회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B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A와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A는 B에게, B는 A에게 각각 의사표시를 했겠죠.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A, 즉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A죠. 이 A가 B에게 한 의사표시, 바로 이 의사표시죠. 이거를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A가 B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A와 B 사이의 계약이 성립을 할 것인데, 이렇게 A가 B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거둬들이게 되면은 이 계약은 불성립으로
될 것이고 A는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단독행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거절권이 인정됩니다. 자, 제한 능력자 B가 A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법률 행위를 이룬다. 이게 단독행위죠.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해야 효력을 발생하죠. 즉 B가 A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A가 이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이 해당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해당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 결과 상대방은 해당 단독행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 중에는 이런 식으로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7조가 그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